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대통령이 궁궐에 갇혀 있다. 대통령이 궁궐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소위 궁궐에 갇혀 있다는 것은 귀와 눈을 갖다 누군가가 딱 막고 있는 거 아닌가? 바로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 지금 많이 흘러왔습니다. 이 말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 저 기사. 대통령이 궁궐에 갇혀 있다. 규중 궁궐에 갇혀 있다. 진짜일까요? 대통령의 그게 본 뜻이 아니고 궁궐에 갇혀 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민주당에서 쏟아진 레임덕을 우려하면서 민주당의 비판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비판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제 슬슬 제가 얘기했죠. 슬슬 당대표 선거만 딱 끝나면은 당에서 분출하고 분노가 분출하고 민주가 분출하고 자유가 분출할 것이다. 지금은 꽉 틀어잡고 있지만 이해찬이가 나가는 순간 지금은 이해찬이가 무서워서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이해찬을 저승사자라고까지 이렇게 칭할 정도로 무서우니까 지금은 딱 꼭꼭 숨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소위 부동산 민심을 대통령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또 홍수중에 4대강 발언한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홍수중에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말이 바로 민주당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제 나를 공천할 사람은 누구야? 민심 보니까 아니네. 그때 볼 때는 176석 볼 때는 이 다음에 정권 틀리 창출한다. 모든 걸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다니까 그냥 급복하고 이렇게 끌려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네. 이제 나는 이제 4년 동안이 보장돼 있으니까 다음 정권이네. 정권 넘어갈 거네. 그러면 뭐 내가 굳이 이 사람들한테 공천 받아 목을 매야 될 게 없잖아.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이 밑에 깔려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야당은 물론 비판을 하죠. 야당은 지금 이 눈과 귀를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누가 막은 거 아니냐. 그 주위가 완전히 막아놓고.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예를 들면 부동산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진정되고 안정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조정되고 안정되고 있습니다. 에? 또 홍수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도중에 4대강이 뭐 어쩌고 저쩌고 조사를 해야 된다느니 뭐 4대강이 뭐 때문에 4대강 때문에 뭐 이렇다느니 4대강 탓하고 이 홍수진 걸 갖다 전 정권 탓합니다. 이 4대강이 말이죠. 이 보호가 있는 데는 안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다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이 4대강 사업을 한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를 그쪽으로 과거 정권으로 돌리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94%가 이 보가 홍수라든가 이런 걸 막는다. 아주 유익했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이 정권에 0%가 나옵니까? 0점, 빵점이라는 거는 말이죠. 점수 빵점이라는 거는 만들기도 어려운 숫자입니다. 뭐 한 69점이라든가 70점이라든가 아니면 59점이라든가 미우면 그렇게 될 수 있어도 빵점은 그거는 신의 기적과 같은 숫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을 잘 모른다. 민심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믿음을 못 주니까 국민들에게 청와대 참모들 또 뭐 다주택 처분 과정조차 여론의 공감을 얻었습니까? 나는 집 가질래. 한 분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했다가 쇼처럼 또 그대로 원내복귀한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더 약오르는 겁니다. 이 국민들을 갖다가 이거 보바로 하나 보바가 뭡니까? 거꾸로 해보십시오. 바보. 국민들을 보바로 하나? 라는 의식이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꾸 가져옵니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아까 앞에 내가 설명해 드렸지만 전국의 수해가 지금 피해고 그냥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도 과거 정부 4대강 문제까지 대통령이 꺼내가지고 쟁점하는 것. 이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의 농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에서조차 왜 이러는가?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수도권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조선일보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지역구에서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를 막론하고 부동산 대책 실패 때문에 현 정부를 지지 않겠다는 분노가 상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통령이 청와대 구중궁궐에 갇혀가지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귀야 눈이 막은 게 아니냐.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이 그럼 신문도 안 보냐 이거야. 신문도 안 보고 그럼 대통령직을 수행하느냐 이거야. 그럴 리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예? 대통령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니 지금 불같이 불처럼 튀고 그 실검순위 그냥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그냥 실검순위를 막 차지하고 있는 그런 판이고 토요일날 그 폭우 쏟아지는 데서 부동산 때문에 화들이 난 시민들이 나와서 이 신발도 던지고 데모도 하는 이런 판인데 이런 발언을 갖다가 한다는 게 그게 이해가 도대체 국민이 안 된다는 바로 이런 점인데 이걸 갖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 정도면 뭘 얘기하느냐. 이 청와대 그 기획비서관 출신 진성준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대를 말씀한 것이라고 본다. 기대.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말씀. 아니 이미 진정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고 딱 판정을 했는데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 진성준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 기대를 말씀한 것이라고 본다. 바람사항을 말씀한 거라 본다면서도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낙관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도권의 지역구 의원들은요. 집값 폭등해서 사지도 못하는데 전세대 월세까지 오르면 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항의 전화를 수없이 받는다는 그것을 갖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역 사람들 만나면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혼내기만 하니 막 무서울 정도다. 이 지역 구민을 선거 구민을 만나니까 무서워서 죽겠다는 거죠. 하도 혼을 내니 얼마나 화들이 나니까 국민들이 막 소리를 지를 거 아닙니까? 의원들을 보면. 그리고 또 이 홍수에 대해서도요. 여권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4대강 보호의 그 홍수 예방 효과를 검증하라고 공개 지시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도 아닌데입니다. 아닌데 지금 하는 게 아닌데 라는 얘기를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은 미래통합당이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효과를 이번 폭우로 검증됐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문 대통령 발언, 미래통합당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이번 폭우로 검증됐다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거니까 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야당의 정략적 공격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 통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보다 수혜에 더 집중했어야 하고 그런 소위 이거에 대해서 딱 이 4대강 효과를 4대강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왜 이걸 응하느냐 이거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홍수 도중에 4대강 얘기를 하고 전 정권의 얘기를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게 오차범위 이내로 추격당한 0.5%인가 차이밖에 0. 몇 프로 차이밖에 없죠. 0.5는 소위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또 집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여론조사상에서 여론조사 기관들끼리 또 평론하는 사람들끼리 또는 추측하는 그런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마사지 점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사지. 프리미엄, 집권자, 집권층, 집권당 프리미엄 때문에 지지율을 조금 높여주는 그 일반적인 수치를 갖다 통상적으로 흘러다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 5점에서 10점을 감안해서 빼라.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이걸 감안하면 10점이라는 숫자를 감안해서 빼면 통합당보다 민주당이 10% 지금 지지율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5%만 잡아줘도 적게 해가지고 5%만 빼준다 해도 왕창 떨어진 겁니다. 통합당이 지금 1위라는 얘기입니다. 여론조사상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마사지 점수라든가 속칭 또는 이런 프리미엄 집권 측의 그 프리미엄 점수를 갖다 뺀다면은 이미 여론은 데드 크로스를 지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이니 뭐 4대강 조사니 뭐 하는 그런 발언이 현 민심하고 절대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냉철하게 이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는 뭐 그렇다고 해서 4년 뒤의 운명은 국민과 함께 가야만 자기네들이 표가 오지 국민하고 반대되고 이 정권에 또는 대통령의 말에 박수 쳤다는 딱 하고 손가락질을 방정 받을 텐데 지금 이제 바른 말 안 할 수가 없죠. 자기 목이 딱 걸려 있는데. 아니 오죽하면 어떤 의원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만나면 하도 욕을 해대가지고 하도 비판을 해가지고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는 이럴 정도가 됐다면은 민심 파악을 그러니까 의원들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부글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자칫하면 나의 배지를 갖다가 앞으로 떼버리게 만들겠구나.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기사가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발언을 도대체 누가 쓴 건지 모르겠다 이거야. 누가 이 대통령 발언을 이렇게 기록을 해줬을까? 부동산 민심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정도는 말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고 민주당 한 국회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민심은 절대 거스를 수 없습니다. 민심을 지금 거스르는 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 또 덩달아서 거기서 검찰에서도 추미애 장관을 따르는 추미애 검찰. 지금 검찰이 흔히 밖에서는 검찰이 2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윤석열 검찰과 하나는 추미애 검찰이라고. 추미애 검찰의 실질적인 리더는 이성윤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얘기를 갖다 국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아침부터 또 열받치는 기사를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들이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저도 얘기하면서 이 기사를 분석하고 하면서도 화가 납니다. 화가.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분명히 떠오릅니다. 지금은 가장 추운 겨울날, 가장 추운 새벽 4시, 5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태양은, 희망의 태양은 반드시 안 떠오를 수밖에 없는, 떠오르고 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자, 가장 추울 때지만 좌절과 절망을 딛고 우리는 희망이 앞으로 넘쳐 흐릅니다. 국민들이 전부 다 우리의 편입니다. 대한민국의 편입니다. 대한민국의 편. 네. 대한민국 헌법의 편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